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를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마트에서 연어를 한 번쯤 구입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마트에서 연어를 사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 샐러드, 구이, 초밥? 연어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마트에서 구입한 연어를 한 가지로 음식으로 먹기에는 양이 좀 많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많은 연어를 초밥으로만 먹는다거나 이 회로만 먹는다면 아무리 연어를 좋아하는 여러분도 지겹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구입하는 연어를 할 수 있는 음식들과 부위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연어를 사러 가야겠죠? 자, 연어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인데요. 코스트코나 이마트를 가셔도 상관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연어를 사러 오시면 어떤 연어를 살까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를 봤다 저거를 봤다 하지만 그놈이 그놈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보고 구입하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트에서 파는 연어가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연어를 작업한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게 언제 작업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선도가 좋아 보이거나 연어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연어를 비교하고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연어를 구입할 때는 아가미가 선명하게 붉은색을 띠고 눈알이 맑고 투명하고 이게 냄새를 맡았을 때 수박 냄새가 나거든요, 연어가. 여기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어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까만 부분 있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좀 연어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피하시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렇게 연어에 물기가 안에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작업이 좀 된 애들이에요. 이런 거 빼시고, 그 와중에 약간 색깔이 선명한 거. 그리고 이게 중간에 살이 깨지는 애들은 집에서 초밥해서 드셔요. 자를 때 힘드니까 이렇게 살 깨진 애들은 구입하지 마시고 연어 초밥 하기 쉬워요. 저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놈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사온 연어는 일단 청주와 소금으로 염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청주가 없으신 분은 뭐 집에 있는 소주나 아니면 백화수복 같은 걸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다시마로 하는 방법을 곰보주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다시마도 사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주와 소금으로만 할게요. 이 염지를 하는 이유는 이 소금으로 인한 삼투압 작용에 이제 안쪽에 있는 불순물을 빼주고 살도 이제 더 단단해지면서 잡내도 잡아주거든요. 간혹 염지를 안 하고 쓰기도 하지만 저는 염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염지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염지를 하기 전에 연어를 좀 잘라줘야겠죠? 참, 그 전에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방법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운데 이 부분을 잘라줄게요. 이 부분을 이제 지아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질기고 약간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지아이를 자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지아이를 제거를 하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뭐 구워서 드시거나 할 때는 뭐 상관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저는 일단 오늘은 얘를 이렇게 따로 빼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꼬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스테이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테이크로 제가 빼겠습니다. 자, 염지는 이렇게 소금을 적당량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소금은 집에 있는 그냥 굵은 소금이나 이런 천일염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청주 분무기를 뿌려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왔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어를 이렇게 놔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한번 더 뿌려주세요. 이게 뭐야? 자, 이 정도 이렇게 소금이 녹을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냉장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어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이 있으면 좋지만 저는 수동 냉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돗물로 하겠습니다. 수돗물로 빠르게 씻을게요. 자, 씻을 때는 안 깨지게 조심히 잘 씻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씻은 연어는
집에 있는 키친타올이나 해동지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집에는 키친타올이 있으니까 이렇게 키친타올로 남아있는 수분기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물기가 충분히 제거된 연어를 한번 초밥과 회용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스테이크용은 따로 빼놓고, 자, 이 부분이 등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맛있는 배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요거는 옆으로 잠깐 두고 요 등 쪽을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실 때는 이 연어의 높은 부분이 위로 가게 하고 낮은 부분이 본인의 배 쪽으로 해서 자르시면 좀 편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사시미 칼이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일반 부엌 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요령은 이대로 조금씩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용을 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단면이 넓고 이쁘게 나와서 초밥이나 회로 하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어를 위아래로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살결이 부서지거나 칼질이 서투신 분들은 연어가 다 으깨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방향으로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초밥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시미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자르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연어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런 연어의 뼈를 감싸고 있는 그런 막 같은 거예요. 원래 이거를 다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집니다. 보시면 여기 또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뼈입니다, 이 뼈. 이거는 그 마트에서 제대로 뼈를 뽑지 못한 거예요. 자, 몸통은 이 정도로 쓰도록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뱃살하고 뱃살을 자른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쓰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부분을 위로 두고 낮은 부분을 본인의 몸 쪽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건 다 쓸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걸로 이렇게 나머지 짜투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연어장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그냥 빼두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길게 한 번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몇 번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연어를 이런 식으로 자르지 마시라. 특히 가정에 있는 칼들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안 들으는 칼일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연어가 안 잘라집니다. 자, 요건 요 정도로 쓰고, 자, 제일 맛있는 이 뱃살 부분. 뱃살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쪽을 위로, 낮은 쪽을 아래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넓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업장에서도 등 쪽이나 배 쪽을 따로 구분을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어차피 다 여러분들 드시는 거니까 안 나누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배 쪽도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잘라놓은 회로 한번 제가 초밥이랑 회를 좀 더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리는 이 초밥에 들어가는 간이 되어 있는 물이죠. 그래서 비율은 기본적으로 식초 3, 설탕 2, 소금 1이지만 저는 설탕을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설탕을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넣고 소금과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이시면 되는데, 이 주의할 점은 이 강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강불로 하시면 식초에 초가 날아가니까 약한 불로 서서히 재료가 녹을 때까지만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그냥 갈색 설탕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그냥 흰색 설탕을 쓰셔도 무방해요. 아무래도 이 갈색 설탕을 쓰면은 이 초대리가 약간 색깔이 갈색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밥이랑 섞었을 때 밥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나오는 거가 있지만, 뭐 맛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안에 있는 설탕과 소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제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은 제가 햇반 2개를 준비했거든요. 햇반 2개 정도 양이면 아까 만들어둔 초대리는 숟가락으로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고루 퍼주시면서 골고루 잘 섞으신 다음에 이 초대리가 밥 아래 스며야 되니까 이렇게 바로 지면은 분명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밥이 좀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이 어느 정도 식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집에서 초밥을 드실 때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밥을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밥 알이 잘 안 묻습니다, 손에. 근데 장갑을 안 끼고 하시면은 많이 묻으니까 그냥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 와사비를 이만큼 이 왼손으로 아까 자르신 이렇게 회를 잡으시고 여기다가 와사비를 찍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밥을 너무 세게 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마시고 왼손으로 아까 자르신 연어를 잡으시고 와사비를 찍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 초밥이 금방 됩니다. 그럼 저는 빠르게 그냥 초밥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밥이랑 아까 같이 자른 이렇게 회, 그리고 와사비랑 초생강이랑 이렇게 락커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집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을 이걸로 해결을 하고, 자, 다음에는 남은 연어로 스테이크 그리고 연어장 이 2가지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잘 먹겠습니다.